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조 원장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 이수는 통합천재 점검실 명령 밴드 스터디 1주 3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교재를 거의 대부분 다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책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이 예습이라든가 복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라는 얘기는 그냥 한번 한번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쓸데없는데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나눠달라.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하나씩 좀 이 별표 셋, 뭐 별표 2개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한 별표 뭐 4개, 5개도 있는데 그것들 위주로 하시고 본인이 또 예측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통합천재 강의 끝날 때쯤 되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회독수 반복할 때쯤은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막 글쎄요, 아무튼 지금 막 그런데 관심을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책에다 다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씩 여기서 들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400제 때는 최종 이제 이 개수 매김이 되겠지만 지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옥상수조 설치 제외가 가능한 경우 7가지. 옥상수조는 펠스F 원칙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외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하철만 있다면 이 펠스F 원칙에 따른 낙차, 유효한 낙차를 확보해서 옥상수조에서 3분의 1 수온을 저장해서 초기 소화를 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죠. 지하층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하고수 건지된 주동 별내비 기동 가 이렇게 기동 스위치로 하는 경우 건식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건식은 옥상수조 제외한다. 습식이야만 옥상수조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런 기동 스위치로 동작하는 온오프 방식은 아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우셔야 되고, 고가수조, 그 다음에 가압수조는 펠스F 원칙이 이미 달성되고 있죠. 펠스F 원칙 전제가 되는 것은 전기가 끊어졌을 때를 상정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미 수온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면 옥상수조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동 별내비, 주펌프 있고 따로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엔진 펌프 말하죠. 또는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경우인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엔진 펌프를 안 쳤는. 엔진 펌프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배터리 방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 불량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름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 여러분 실무가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계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내가 실무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한번 내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어떻게 해보겠다. 애시당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중요한 거 개수를 지금 다 내가 파악하겠다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자, 전용 수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거 보시면 전부 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대. 낮은 위치에 설치한대요. 그러니까 빨대를 깊숙이 꽂겠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 하잖아요. 빨대가 깊숙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많이 빨아들일 수 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푸드, 수다, 고수, 급수가 낮은 이미 다 외우고 계시고 암기 어느 정도 다 되셨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조 설치 기준 8가지를 쓰시오.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특 A급이죠. 특 A급.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완전 나 지금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1차 공부 해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특 A급이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초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너무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성격이 좀 집요성이 있어요. 파고듭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듯 하지만 그만큼 집요하게 한다는 그만큼 뭔가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파고든다 막기 위해서.
시간 낭비예요. 결국 강의 시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쭉 따라오면 돼요. 그냥 쭉 따라오라는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괜히 막 그 격까지 신경을 너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수조 설치 기준 아무튼 중요합니다. 특 A급. 그래서 점동 수구맨 있는데 상을 받고 살짝 미쳤다, 실미청 해가지고 표지를 붙이고 있다. 배표 본표하면서 이렇게 간다 했죠. 이것은 거의 이 복사율, 즉 복원율이 거의 90% 이상 나와야 됩니다. 90% 이상 나와도 저는 감점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특 A급의 성질상 그렇습니다. 자, 점검에 편리한 것, 그 다음에 똥통, 그 다음에 수조 외측에 수기를 설정. 그래서 이 현장에서 펌프 성능 시험 하면서 보통 수조가 다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기를 통해서 물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수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맨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조에 있고 맨홀이 이렇게 있고 수위계가 있다면 이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물이 정말로 있는가 사실 확인까지 하지만 이 기준상 보면 그냥 수위계가 있으면 수위계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한 명 들어왔다가 다음날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첫날부터 이 올 안전관리 직원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라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만두겠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상 불급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당연히 상단이 바닥보다 높으면 수조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이런 것들 다 녹색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여기도 보시면 해야 한다. 따로 제가 이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설치할 거, 를 설치할 거, 를 설치할 거, 를 할 거, 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실내에 설치됐다면 그 실내 조명 설비를 설치한다. 비상전원 설치 장소, 설치 기준 중에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구 또는 배수관을 설치. 자, 뭔가 표지를 하라는 건데 무슨 표지일까요? 옥내 수화전 수화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라고도 표시하고 이 수조가 어떠한 설비라고 어떠한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죠. 스프링클러 수화 설비용 수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와 겸용하는 경우가 많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한 표지를. 자, 여기도 표지고 여기도 표지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뭔가의 접속 부분이에요. 자, 펌프가 있다면 수조로부터 이 흡입축 배관이 있을 거예요. 바로 흡수배관. 그 다음에 수화설비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 자, 이것은 이 고가 수조인 경우 또는 수조가 펌프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수직배관으로 되겠죠. 자, 이때는 옥내 수화전 이 배관이잖아요. 배관. 수조가 아니라 배관이 주어져. 그러니까 옥내 수화전 설비용 수조가 아니라 옥내 수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수조가 가까운 장소에 이미 펌프가 설치되고 이 펌프에 이미 이러한 표지가 설치됐다면 그렇지 않다. 생략이 된다. 자, 이 표지는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이미 옥내 수화전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생략이 되겠다. 그래서 써보면 이 부분을 잘 못 써요. 이 부분과.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정확히 애우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장점이다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수화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자, 이건 건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 공장, 창고 시설 같은 경우는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배관에 물을 저장해 않는다. 습식이 아니에요. 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 있으면 압력 챔버에 있는 압의 변화로 인해서 디파 레인점을 설정해서 압력 스위치 작동해서
펌프를 기동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 스위치, 기동 장치로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해서 기동 스위치 딱 누르면은 동작시키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온오프 방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술한테 한 거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온오프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아까 학공차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펠셋 본층은 달성돼야겠죠. 자, 그런데 옥상 수조는 효과가 없어요. 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물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펌프와 동등이 사이 성능 있는 별도 펌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치 옥상 수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런 경우에도 이러한 펠셋 본칙이 달성되는데 이렇게 펠셋 본칙을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가지 나와요. 근데 원래 7가지인데 2가지가 사라졌죠. 2가지가. 자, 이건 주동 별내비는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사라진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온오프 방식. 그게 또 사라져. 이거 온오프 방식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1회 때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20회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3개는 절대 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외운 다음에 이것들을 써야 됩니다. 20회 때니까 최근이잖아. 일단 20회, 지금 시험이 25회 이렇게 갔잖아요. 올해는 26회고, 이런 것들 접근은 무조건 그래도 제끼면 안 되고, 이 암기법은 정확히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복원율을 내가 90% 이상 달성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50%, 60%, 70% 정도 쓰겠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에 내연기관의 적합, 이건 3개인데 제가 봤을 때 4개 정도는 돼요. 자, 그런데 3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애매해서 그냥 3개로 했는데 아무튼 3개는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반개로, 하얀 별표를 반개로 한다면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려 놓으십시오. 이건 까만 별표고 하얀 별표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연료가 저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외연기관은 전기, 전동기 펌프고, 외부에서 전기 동력장치가 들어오니까 엔진 펌프 말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기준상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자, 또는 수화전압의 위치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동장치 보시면 이게 기동장치로는 기동력 수압 압력 챔버, 그러니까 엔진 펌프도 똑같이 디프 레인점 설정해서 압이 떨어지면은 이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지혜반에 따라서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수동기동이 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전기 설비를 갖춰야 되고, 상시 충전도 있어야 되고. 자, 연료랑은 펌프를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구는 고층 건축물로 미처 못 간 겁니다. 자, 펌프 고착 방지 적합 기준이 새로 들어왔죠. 최근에. 그래서 이것도 C급 정도 됩니다.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든 부식의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녹색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펌프가 습기가 많은 현장 가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썩어가고 있죠. 썩어가고. 자, 이런 거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보세요. 자, 압력 수조에 설치하는 장치.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 같은 건 살짝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돼요. 나오면 어쩔 수 없죠. 22회 때 나왔는데 또 나왔을 때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할 게 많습니다. 자, 가압수조 설치 기준. 그래서 압력은 20분 이상, 가압수조니까 압력이 유지되겠죠. 이 정도로 간다는 거죠. 압력 방구. 청장이 압력
넣어서 내가 긴장해서 방구가 나왔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정장이 고시한 성재기입니다. 성재기, 성능인증, 형재기, 성재기 구별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화구역된 장소, 비상전원 설치 장소도 방화구역된 장소예요. 몇 개 안 되죠. 화전전 기준에. 자, 배관의 종류인데요. 이것은 저는 살짝 이거 지우고 하얀 별을 하거나 아니면 별표 2개 정도가 맞다 봐요. 이게 실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A급은 아니다 이제 알 수는 있는데 또 모르죠.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배관의 종류, 일단 이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은 1.2MPa 이상인 경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죠. 우연히 그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자, 이 동강내 뱃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앞에 이 문구를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서를 좀 참고해 가지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내시성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탄 이글스, 그래서 하나 이글스 잘하고 있죠. 자, 베스 덕주, 베어스, 두산 베어스를 물리치고 독한 술을 마시고 있다. 덕주. 자, 아페탄 놈을 보고 배가 아파한다. 하나 일수가 이제 앞에 가고 있으니까 앞배를 타고 있구나. 2를 달리고 1, 2를 다투고 있다. 배가 아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소방의 합성수지 배관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에 나왔으니까 너무 에너지를 투입하지 마시고. 소방의 합성수지 배관은 굉장히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뭘까요? 불에 타기 쉽죠. 따라서 이런 것들 요구합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24에 각자 보세요. 각자 이런 거. 자, 또 24에 넘어갑니다. 24에 이거는 보셔야겠죠. 아예 나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완전 제끼겠다. 시험 전날이라면 안 보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겠죠. 여기까지는 봐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별표 5개짜리부터 1개짜리까지 똑같은 힘을 쏟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지칩니다. 자, 송수구 설치 기준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죠. 자, 이건 암기법, 당연히 이건 지금쯤은 암기법 자체를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뭘로 막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진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에 소화작용을 지하를 주의하는 장소에 설치할 거. 그러니까 위에 유리창들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송수구가 화단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뭇가지로 다 막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나뭇가지 자르라고 공고를 합니다. 상수도 소화전도 마찬가지. 오늘도 상수 소화전 제가 직접 틀었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렌즈로 돌려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육각형으로 생긴 걸 돌리면 물이 나오잖아요. 뚜껑을 연 다음에. 근데 이 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이를 먹었습니다. 돌리는데. 자, 그리고 송수구로부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 개폐를 설치하지 않을. 그러니까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템퍼 스위치가 없으니까 개폐를 설치한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이걸 잠갔을 때는 수신반에 표시가 안 되니까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스물 포송의 배경을 겸용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템퍼 스위치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니까 겸용하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연결 이 송수구 설치 기준,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구 설치 기준. 옥내 소화전 설비는 연결 살수 설비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옥내 소화전 옥경이었잖아요. 옥경이.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는 살수대 쪽 고구려 병사. 그래서 고구려 병사가 옥경이를 따라다니고 있다. 스토커다. 스토킹한다.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위치.
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자, 성수기의 부기는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데, 이 경우 자동 배수 밸브는 비가 나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체크 밸브가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체크 밸브가 물에 역류를 막아줬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수구 마개 있잖아요. 마개를 열고 손가락을 딱 넣어보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스를 딱, 소방차 호스를 딱 꼽으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체크밸브 역류해 있으면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물의 압력이 굉장히 세요. 손가락을 어림도 없습니다. 망치 딱 대고 나사 이 드라이버 같은 거 대고 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체크밸브 역류 때는 체크밸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당연히 마개를 씌워야 돼요. 마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니, 마개가 부식된 경우, 마개 값이 얼마 안 해요. 1,000 얼마밖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많이 해드립니다. 많이 이제 부식되고 그런 경우는, 부식됐다면 플라스틱인데, 좀 플라스틱도 부식됐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떨어져 나갑니다. 열면 막 가루 막 떨어지고. 자, 이건 성능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수평거리 25m 초과한 대형 공간은 큰 체육관이나 강당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기둥 또는 벽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장소, 원래는 딱 수평거리 25m를 초과해버리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설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러한 방수구가 있다는 위치 표지는 표시등을 달거나 또는 축광도로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데 나올 수도 있겠죠. C급에서 D급 정도 됩니다. 자, 이런 게 A급에서 특 A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바호로 애운다고 했죠. 특바호. 꽃갱이가 특바호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 자, 여러분, 방수구는 어디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점검 실무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고 있고, 옥내수화전이 설치된 현장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함이 있다면 옥내수화전함이 딱 이렇게 벽에 딱 부착이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발신기가 크게 달려고, 발신기와 이렇게 겸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옥내수화전, 여기를 딱 열면 안에는 이렇게 방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호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수도꼭지처럼 딱 열면은 물이 방사가 되죠. 압이 떨어지니까 압력점에서 감지해가지고. 여기는 발신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발신기가 있다는 위치 표시등이 있고, 또 여기는 조그맣게 또 이 기동 표시등이 있어요. 이 펌프가 기동했을 때 여기가 점등을 합니다. 위치 표시등 항상 점등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수구, 여기 있는 방수구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한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근데 복층형 구조의 복공 세출이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바 높이로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8위로 가네요. 0.8m 이상 1.5m 이하가 아니라 1.5m 이하예요. 자, 호구 사료죠. 그래서 호수는 구경, 여기 호수 구경 40mm. 호수가 오래된 호수는 교체해 준 게 좋아요. 몇 년 동안 뭐 한 4, 5년 되면은 호스를 가령 10개면 10개를 만약 물을 다 쏴보면 그런 현장도 있었어요. 좀 쏴달라. 물을 쏴보면 호스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특강 육부 길이죠. 특정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릴 수 있는 길이로 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호수가 15m인데 유효하게 뿌려줄 수 있는 길이가 아니라면 하나 더 설치해야 됩니다. 호수를. 보통 호수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2개로 안 되면 3개 더 넣어야 돼요. 자, 호스를 옥내수화전 설비는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호스를 옥내수화전 설비는 굉장히 혼자 이동시켜가지고 방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자, 성능 기준 넘어가고, 표시등 설치 기준. 표시등 방금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 표시등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옥내수화전 설비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고, 하나는 펌프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위에 것은 성재기, 자, 밑에 것은 그런 말은 없고,
자체 소방대를 만약 구성해 운영한다면 가압송장치, 기동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기동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선로가 단선 나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만약 자체 소방대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면은 지적사항을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번 적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개까지는 하얀 별표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박고순 원장님도 잘 하시는데 실무가 좀 경험이 좀 적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별표 개수에서 조금 저하고 차이점을 가집니다.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수전 방식에 따른 상용 전원의 배선 설치 기준이에요. 뒤에도 배선 설치 기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이것과는 다른 거죠. 뒤에 나온 것은 배선, 그야말로 배선 자체의 설치 기준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저압이나 고압이냐에 따라서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 설치 기준입니다. 자, 어쨌든 저압 수전인 경우, 그 다음에 특고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인입계피 두꺼비질을 말합니다. 직구에서 전봇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꺼비질부에서 이제 쭉 분기가 되는데 인입계폐기에 직구를 말합니다. 분기하여 전용 배선을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간에 보대도 한다. 자, 이것은 이 문구 그대로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막 그림 보면서 막 이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하고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을 한다. 여기까지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쓰시고, 자, 잘 보세요. 다만 가압송상체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쓰자면 저압 수전의 기준에 따른다. 여기다 저압 수전, 저압 수전의 기준에 따른다. 이 숫자를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저압 수전의 기준에 따른다면 제가 채점 잘하면 공부 많이 했네 하고 더 심리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심지어 칭찬해서 뭐하게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 조금 틀렸더라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이득이 분명히 있어요. 자, 23회 때 나왔던 것은 넘어갑니다. 펠셉 본칙이잖아요. 펠셉 본칙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면 되겠죠. 이미 시험에 나왔고. 자, 이건 외우셔야 되죠.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옥내 수화전 설비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상전원을 설치하고 나머지 스프링클러나 간스프링클러는 간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비상전원을. 근데 옥경이는 이런 경우만 설치해요. 둘 중에 하나인 경우. 7연이 3,000으로 외웠어요. 7연이 지하 3,000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수경 승강기 같은 경우도 이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것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을 했다 합니다. 자, 비상전원 종류는 이미 자축전 쓰라고 나왔어요. 자,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이거 특 A급. 누구나 예상을 하니까 특 A급으로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점아침 20분 이상 작동. 그 다음에 펠셉 본칙. 비상전원이 펠셉이니까. 자,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어구역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이 가로도 정확히 써야 돼요. 4개 재축 제외한다. 좌우릉이 점점점이니까 성능 기준에는 이게 빠져있다는 얘기죠. 기술 기준만 점점점이 들어있다는 얘기라 했잖아요. 책을 얼마나 잘 썼나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현장 가보면 진짜 많이 두고 있어요. 뭐 온갖 짐은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원래는 지적사항인데 진짜 지적 내기 힘들죠. 그리고 너무 심하면 말을 합니다. 지적 넣겠다고. 자,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한다 했죠. 아파트 등에서 이 난방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열병합 발전 설비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죠. 아까 수조 설치 기준 비슷한 게 있었죠. 실내 설치한 때는 비상조명을 설치해라. 따라서 이 실내가 아니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성능 기준 이것은 제가 신작 문제로 추가를 한 거예요. 기사 문제 기출입니다. 근데
관리사에 나올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근데 지금 너무 힘 쓰지 마시고 이 설비를 전부 다 이게 문제 풀이를 한번 일도한 다음에 이해도할 때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62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해서 잘 보라는 것도 조금 있지만 그건 조금이고 그것보다는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란 겁니다. 자, 제어반을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동력 제어반은 MCC 판넬을 말하죠. 보통 펌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압력 챔버가 이렇게 있으면 압력 챔버에 개폐불구가 있고 이쪽 배관으로 있고 여기 이제 옥내 수화전압이 있으면 방수구를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압력 스위치에서 압을 검지해서 수신반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고, 이 수신반에서 곧바로 펌프를 돌린 게 아니라 이게 감시 제어반이에요. 감시 제어반. 자, 이 감시 제어반에서 동력 제어반으로 다시 신호를 줍니다. 이게 동력 제어반 MC 판넬. 동력 제어반에서 모터에 신호를 주고 모터가 돌리죠. 그러면 모터에 따라서 펌프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펌프에서 계속 수조에서 물을 흡입해서 이렇게 토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토출을 시켜요. 이쪽으로 개폐불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감시 제어반과 이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자, 여기 일단은 이것은 이 각주에 넣어놨지만 아까 옥내수화전 옥내수화전 설비에서 비상전 설치해야 되는 경우죠. 근데 비상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7년이 3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 보시면 그쵸? 또는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수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력 제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쵸? 펌프를 가압성장치 쓰지 않으니까. 자, 감시 제어반의 기능 6가지. 이것은 10회 때 나왔지만 또 나올 수가 있고 이 암기법 정확히 외우셔가지고, 이것은 별표 3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얗게 하나 더 3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널 400제에서는 이거 완전히 별표 개수를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별표가 개수가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매기겠어요.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확정된 별표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10회 때 다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제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점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감시 제어반. 그래서 수신반에서 보면 펌프가 작동할 때 펌프실은 쫙 멀리 있겠지만 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표시등이 점등돼. 옥내수화전 펌프가 작동하면 옥내수화전 펌프 표시등, 스프링클러 펌프가 작동하면 스프링클러 펌프가 표시하고 음향경보가 다 울립니다. 자, 그리고 수신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중단도 가능합니다. 자, 비상전원 설치했다면 당연히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수저 또는 물수와 저수로 표시될 때는 표시등이 뜨고 음향으로 부저가 울립니다. 삐삐삐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가 오류가 떠가지고 이 음향이 경보돼 가지고 회사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에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 작동 시험을 할 수 있어요. 동작 시험까지도 가능해야 돼요. 이런 경우. 그래서 기수 객으로 외운다 했죠. 자, 예약 예적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가 좀 헷갈리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중합시다 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과 이것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고, 잘 보세요. 자, 지금 곧바로 전실 설치 기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서가 항상 필요해요. 기본서가 옆에다 펼쳐 놓으세요. 저도 강의 준비할 때 찾아보는데 수험생분들이 안 찾아보시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제 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생략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감시 제어반 설치 기준이 먼저 나오죠. 적어 놓으세요. 감시 제어반.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통합이니까. 그래서 감시 제어반 설치 기준.
그래서 제1호에 1호를 합니다. 1번이니까 1호에서 뭐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해서 재해를 받지 않는 주황색 설치 이렇게 나오고, 예, 두 번째로 감시 제보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으로 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여기도 전용, 여기도 전용. 근데 달라요, 의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자, 다시. 그러니까 뽀개기 하자전 성능 기술기준 책 139페이지에 원문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찾아보기 쉽게 페이지 수 적었습니다. 한 번 더. 감시 제보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으로 할 것. 그러니까 뭔 말인가요? 자, 어떤 건물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옥내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도 이런 현상이 많죠. 펌프가 또 각각일 수도 있고 겸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감시 제보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시 제보하는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감시 제보하는 옥내 소화전 전용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전용 설치하고 법 문구에는 충실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복합 수징 있잖아요. 복합형 수징에는 감시 제보안과 자동의 탐지 설비 수징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감시 제보안은 쉽게 생각해서 수계 소화 설비가 있을 때 감시 제보안이고, 그냥 수신기를 할 때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말합니다. 경보설비와. 어쨌든 그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게 바로 복합형 수신기고, 거의 대부분 다 복합형 수신기. 어쨌든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감시 제보안은 하나로 다 수신반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할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다 겸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용실 설치 기준은 뭐냐면, 자, 기준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감시 제보안 설치 기준, 세 번째가, 자, 감시 제어반은 다음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만 설명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감시 제보안 전용실 설치 기준. 근데 이걸 잔뜩 외우고 있었는데 문제에서 2번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짧게. 근데 뭐지? 배점은 작은데 이거 쓰라는 얘기인가? 그러다 시간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여기도 또 방어구역이 나오네요. 감시 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과 방어구역을 해라. 하지만 감시를 위해서 이러한 유리로 일정한 어떤 이 제한을 둔 유리, 좀 튼튼한 유리죠. 이런 유리를 설치했다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은 방어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내화 구조로 다 틀어막아야 되니까. 앙기법은 다 지금 보셨을 거라 보고. 자, 그 다음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합니다. 감시 제보안 전용실 설치할 때는. 그런데 종합방재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층 또는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2층이 아니라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입니다. 자, 근데 A적으로 이런 경우 A 사유는 파란색으로. 자, 사모님은 개를 좋아해. 특별 피난구에 설치되어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 전용실에 출입구가 있는 것, 또는 아파트의 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설명이 약간 미스였어요. 여기서 각조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는데 A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1층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데, 종합방재실 같은 경우는 출입구부터 특별 피난 계단 출입구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 설치할 때는 2층 또는 지하 1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 뭐냐면 지하 1층에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 3층, 지하 4층에 설치할 수 있는데 종합방재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지하 1층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 자, 성능 기준. 자, 동력 제보안 설치 기준도 세트로 같이 외워놔야겠죠. 적함이 온다. 전쟁 준비해라. 전쟁. 이렇게. 그래서 각주에 이렇게 전용. 아까 제가 1번, 2번, 3번까지 썼던 전용실 설치 기준이 아니라 자, 감시 제보안 설치 기준. 감시 제보안 설치 기준 해가지고 1, 2, 3번 했잖아요. 쭉 가고
이것들이 또 나옵니다. 이거 재전용 이게 나와요. 감지번호 옥내수화점에 전용을 할까? 1번, 2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에서 감지번호 다음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방금 봤고 이거 전용실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것과 헷갈린다 이거죠. 이거 전용을 할 거 다른 의미란 거예요. 다른 의미. 이 여기서 말한 전용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각각 따로 다 전부 다 전용으로 하는 얘기고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은 감시 제어반을 원칙적으로 전용실 안에 설치하라는 거죠. 따로 전용실 만들어 가지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 설치 기준 봤고, 근데 동력 제어반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제어반에 면에서는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감시 제어반 설치 기준 중에서 일정한 이거 두 개는 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배선 설치. 아까 사용전은 이 저압이나 특별 고압이냐 고압이냐에 따라서 이 사용전의 배선 설치 기준이고, 이것은 그냥 배선 자체의 설치 기준을 말해요. 자, 봅시다. 비상전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바꿔서 원장님 왜 별표 두 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4개 정도로 하십시오. 4개. 제가 이번에 미처 이 별표 개수까지는 사실 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꿔서 원장님 것처럼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가 끝나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 4개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MC 판넬 및 펌프 같이 거의 같은 실에 다 있어요. 자, 이르는 전원의 배선 매우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내야 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불에 완전히 견딜 수 있는, 화재 견딜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가발전 설비와 비상전원이죠. 동력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되어 있다면, 자, 이때는 왜 그렇지 않다? 내야 배선 안 해도 된다는, 일반 배선 해도 된다는, 내열 배선조차도 안 해도 된다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가발전 설비는 비상전원이고 비상전원 설치 기준 중에 방화구획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화구획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지만 빨리 쓰기 위해서 비상동관회와 자동자재로 외웁니다. 자, 2번은 상용전원이죠.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이는 배선, 그 밖에 옥내수산섭의 감시 조작 또는 감조표죠. 감조표. 표시성 혈액 배선은 내열 배선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시 제어반 또는 동력 제어반 안에 감조표 배선은 그냥 일반 배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야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이것은 5회 때 한번 안 나왔는데 별표를 5개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5개까지는 아니고 2개는 지워버리십시오.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B급 정도 될 것 같아요. C급에서 B급 정도. 자, 이것은 이 암기법을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려있어요. 자, 일단 4064에서 035 내 버스를 기다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카폴에서 절전을 하겠다. 자, 카폴을 철저히하고 난폭 운전 시에는 나는 전을 캐겠다. 이거 마찬가지고 용자부터 용 붙어가지고 여기도 용 이용자가 붙었으면 0이 붙었죠. 0.6 1km, 여기는 60. 자, 그러냐? 나는 그냥 나쁜 짓 하겠다. 카폴절에 비트 방망이 들고 비트 때려가지고 나는 전을 캐겠다. 나쁜 놈이죠. 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EPL 축구 구경하러 가가지고 고쿨 시계, 쓰고 안경 시계, 고급 시계를 찾다는 나쁜 놈이죠. 자, 내 싫고 절전 많이 했느냐? 이렇게 내비는 아고 절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를 봤고요.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그렇다면 이러한 내야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을 이용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내야 전선, 이건 시험에 나왔고 성능에 대한 거고. 자, 이것은 내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13때 내압배선이 나왔고, 자, 내열배선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일단 내압배선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압에서는 2종 금속재 과연 전선간, 근데 내열배선은 조금 더 떨어져요. 열만 견디는 거죠. 이때는 2종은 없고 그냥 금속 전선간이죠. 그래서 2종이 이 숫자 2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2종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합성 수지관도 나와 있죠. 여기는 합성 수지관은 없어요. 근데 합성 수지관보다 이것들이 훨씬 더 불에는 안 타요. 금속 독특한데 왜 그럴까요? 대신 이것은 보시면, 그러니까 밑줄을 자 이렇게 수납해 가지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야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그것도 표면으로부터 깊숙이 2.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합니다. 내열 배설은 그런 게 없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베네전사 피떡됐다, 전사 피떡 타일렀더니 격일로 했다, 경로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얀별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사실 제끼라는 얘기 나왔는데 하얀별로. 자, 이것은 이미 배선을 내야 성능을 이미 갖는 배선 전시 또는 배선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했으니까 이렇게 수납해서 매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수납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배선 전시 또는 여기죠. 여기 배선 전시 또는 여기 설치를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여기 다른 배선이 있다면 이 배선은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1호부터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격리를 시키거나 입격을 시키거나 또는 이런 어떤 벽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진도는 뭐 이런 것들은 또 혹시 모르죠. 또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낄 수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10회 때 나오고 강의를 했는데 나와버렸죠. 23회 때 냉 고발 야식. 또 완전 제끼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건 중요하죠. 이거 적어놓으세요. 싱글 리스크 원칙이라고. 페일셉 원칙이 아니라 싱글 리스크 원칙입니다. 자, 기준개수도 우리가 옥내수화전 설비도 2개죠. 기준개수가.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기준개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개수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기준개수를 곱해주죠. 수온의 양을 산정할 때. 이것은 싱글 리스크 원칙이에요. 동시에 화재가 이 고의로 인한 방화를 제외하고는 이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이, 이걸 왜 별표를 2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별표를 4개 해야 됩니다. 4개. 4개요. 4개. 4개 하시고. 자, 옥내수화전 설비의 NFTC 100 이상 수온과 펌프 이 말은 다른 설비, 그러니까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과 겸용하고 있을 때, 수온이라는 펌프를 겸용하고 있을 때 각 수화설비, 옥내수화전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계산하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 수화설비 필요한 저수량 계산해서 합한 양 이상이 바로 수온의 양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싱글리스크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그냥 필요한 저수량용 최대껏 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수화설비 중 고정식 수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고정식 수화설비는 보통 자동식 수화설비 말합니다. 즉 스프링클러 수화설비, 그 다음에 뭐 물분무등 수화설비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옥내 수화전 설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동식 수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동식 수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각각 이렇게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고정식 수화설비 필요한 저수량을 다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수화설비 저수량 구하고 뭐 포수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구해가지고 이 중에 최대값을 고르고 이것은 빼버리고 이 최대값과 옥내 수화전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의 반경문 고저 최대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할 때는 조금
이 학설이 좀 대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 파악하고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령을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5월달에 굉장히 지금 바쁘네요. 올해가 다 바쁜데 법령도 가자. 일단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됐어요. 10시 20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법정도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처음에는 우리가 GS 1순환도 아니고 2순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화재안전 기준과 법령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